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갑론을박하게 될 강사 도성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간략하게나마 과목을 설명하고 그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40문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배점은 2.5점씩 다른 과목하고 100%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부동산 그래요. 그죠? 부동산의 대표 순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죠?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갑인지 을인지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 그런데 이 부동산 공시법이란 과목은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요. 근데 그 법률 모두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에도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상관관계는 없어요. 지적법이란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부동산 등기법이란 이 두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적법 12문제 출제가 되고 등기법 12문제 출제가 돼서 합쳐서 24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세법 16문제 붙여서 세 번째 시간에, 그죠? 세 번째 시간에 부동산 공시 및 세법 이렇게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지적법이라는 과목은 대단히 쉽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흔히 득점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지적법 한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이걸 공용 목표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등기법이라는 과목은 대단히 까탈스러워요. 그죠? 까탈스럽기 때문에 이 등기법이라는 과목은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라는 과목은 한 6개만 맞춰주시면 돼요. 반타작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뢰 부동산 공시법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통과를 하려면 한 16개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세법 16문제 중에서 8문제만 맞춰주시면 합쳐서 24문제 맞추면 부동산 공시 및 세법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죠?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16문제를 목표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갑론을박하게 될 강사 도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5분여에 걸쳐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간단하게 과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지적법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쉬운 지적법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인문교재 242페이지에 그 부동산 공시법 그래갖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242페이지를 펼쳐주시고 여러분들은 쫓아오시면 됩니다. 거기 파트 1 제1장 그래갖고 총설 그래갖고
지적법에 관한 총설적인 내용, 개론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이 뭐냐, 그죠? 지적 제도의 기능은 뭐고, 지적이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뭐 지적법의 입법 목적, 뭐 이런 총괄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여기 봅니다.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이 뭐냐, 그죠? 지적이 뭔지 한번 정의 정도는 내려가 보고 가야 돼요. 지적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한테도 적이 있어요. 그죠? 흔히 호적 그러죠. 사람한테도 적이 있듯이 아마도 땅에도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지적 그래요. 그죠? 지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립니다.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담당할 수는 없고, 누구만이? 국가가 그래요. 그죠? 국가기관이라는 자만이 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오로지 뭐에 대해서? 토지에 그래요. 그죠? 토지만에 대해서.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그래요. 그죠? 토지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의 규율 대상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지적의 규율 대상은 오로지 무엇뿐입니까? 토지뿐입니다. 이 토지만에 대해서 이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자연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죠? 딱 하나가 뭐냐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그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획득된 정보를, 획득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 그래요. 이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그죠? 놈에다가 어떻게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지적법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지적법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6가지의 개념적 징표가 나와 있어요. 이 개념적 징표를 계략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죠? 분석을 하면서 지적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개념적 징표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담당할 수는 없고, 누가? 국가기관이라는 자만이 담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국가기관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국방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외교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토지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그죠? 이 토지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동네 토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적소관청 그래요. 그죠? 지적소관청한테 어떻게 됩니까? 위임을 줍니다. 그죠?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관한 업무는 해당 동네 토지 사정을 잘 파고 있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은 우리 지적법에서 소관청이라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마 지적법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만 찝어보라면 지적소관청일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너무 바쁘니까 이 땅에 관한 업무를 소관청에다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지적소관청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소관청 그러죠. 그죠? 소관청 그러죠. 이런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뭐에 대해서 토지만에 대해서 그래요. 그죠? 이 토지라는 개념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나타나고 어떤 개념으로 주로 쓰이냐면 필지 그래요. 뭐라고요? 필지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죠? 네, 필지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면서 대지다, 나대지다, 그죠? 획지다, 건지다, 건부지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배울 텐데, 배웠는데, 이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법에서 쓰이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 필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적법의 구체적인 규율 대상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그죠? 한반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독도까지 있어요. 저 위에 동네는 이상한 동네니까 빼고 아래 동네만.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의 구체적인 규율 대상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그대로 한 필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게 잘라 놓습니다. 잘게 잘라놔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도 잘라 놓고 부속도서도 제주도도 잘라 놓고 울릉도도 잘라놓고 심지어는 독도까지 잘라놔요. 잘라놓고 2010년 말에 가서, 그죠? 2010년 말에 가서 이 네모를, 그죠? 네모를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세봤어요. 그죠? 세봤더니 2010년 말에 가서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에는 약 3,700만 개, 그죠? 3,700만 개의 문헌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그죠? 이 문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문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일필지라고 하고 이 일필지는 우리 지적법의 구체적인 규율 대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차포 다 떼놓고 얘기를 하면 지적법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이 한 개의 문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필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이게 필지입니다. 그죠? 이게 필지야. 그래서 필지가 뭡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놓은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그러고 이 필지는 우리 지적법의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거야. 차포 다 떼놓고 얘기하면 지적법은 이 필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를 그냥 자연 그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사람들이 이쪽에서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요. 그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죠? 그래서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는 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죠?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그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주로 쓰이고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이동조사 및 이 측량은 일반 측량이 아니고 지적 측량이라고 또 별도로 있대요. 대단히 독특한 측량, 지적 측량이 있는데 지적법에서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있어요. 아마 이 지적에 대한 용어, 지적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정보는 사실 정보 그래요. 그죠? 사실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리 정보 그래요. 그죠? 권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얘기야. 사실 정보하고 권리 정보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보 말고도 뭐 다른 정보가 또 있겠죠. 뭐 가격 정보랄지 기타 뭐 여러 정보가 있을 텐데 중요한 정보는 사실 정보하고 권리 정보야. 사실 정보는 말을 바꾸면 토지 표시상이다 그래요. 그죠? 토지 표시상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상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토지의 소재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지목, 그죠? 그 토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면적 그러죠. 그 토지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좌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따서 소, 지, 면, 경, 좌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토지 표시상이 뭡니까? 했더니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 표시상이다, 사실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소지지면 경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1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를 보고 그 토지에 관한 무슨 정보라고 하냐면 문자 정보 그래요. 문자 정보만 파악하고 있다면 내 토지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지 세모꼴로 생겼는지 마름모꼴로 생겼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내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 그림 정보까지 아울러서 파악해야만 내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권리 정보는 뭡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그죠? 을의 겁니다. 병의 겁니다. 즉, 갑시기가 자연인 거예요. 그죠?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있겠네. 그죠? 그리고 갑시기는 어디에 사는지, 그 다음에 갑시기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근데 갑시기가 자연인이 아니고 뭡니까?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비법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법인이라면 성명 대신 뭡니까? 명칭 그러죠. 그죠? 트레이드 마크 그래요. 근데 법인의 기준지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한테는 주민번호 대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권리정보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어요. 그죠? 이 획득된 정보를, 그죠?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그죠?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니까 지적 공부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지적 공부는 크게 뭡니까? 대장 그래요. 그죠? 대장이란 놈하고 도면이란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대장이란 장부에는 토지에 관한 사실 정보 중 무슨 정보? 문자 정보 그래요. 그죠? 문자 정보가 주로 등록이 되고 도면에도 여러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주로 어떤 정보? 그림 정보가 주로 등록이 됩니다. 대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토지 대장 그래요. 다 알 테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임야 대장이 있고 그리고 그게 땅은 땅인데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의 공유 토지에 관한 장부라고 해서 뭡니까? 공유지 연명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땅은 땅인데 그 땅 위에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아파트가 꽈리를 들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준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대장 그래요. 그죠?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아마 임야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놈을 합쳐서 도면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별스러운 장부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장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죠? 등록을 해줌으로 인하여 드디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적 무슨주의 형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인 모습은 아무리 토지일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필지의 토지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그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만 비로소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지적 형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 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지적법 그럽니다.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한 10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지적에 대한 정의야.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지적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소관청이다, 필지다, 토지 이동조사다, 지적측량이다, 토지표시상이다, 권리정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자부, 도면.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죠? 아울러서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등기가 뭔지, 그죠? 등기가 뭔지 또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그죠?
이 등기 업무도, 그죠? 등기 업무도 아무나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 그래요, 그죠?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라는 자만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라는 자만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법원 공무원 패찰 차고 다니고 있는 수많은 법원 공무원이 있는데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이 모두 등기관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부터 넌 오늘서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라고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정결 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하라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이 법률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을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무슨 법? 절차법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차포 다 떼놓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은 부동산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이야, 그죠? 절차와 관련된 법입니다. 자부당간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절차법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관이란 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 멋대로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또는 등기 기록해도 상관관계 없어요. 예전엔 등기부, 지금 현행법은 등기 기록 이렇게 되는데 같은 의미야. 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이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어떤 사항을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그죠? 부동산의 표시사항. 여기는 왜 부동산이라고 했냐면 우리 등기법의 규율 대상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 등기라고 한다면 토지 표시사항, 건물 등기라고 한다면 건물 표시사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그래요, 그죠? 법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이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그죠? 또는 기록된 그 자체 그래요. 뭐라고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래?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 준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욕심내면 안 돼요. 반타작만 하면 돼요, 그죠? 반타작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반타작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면 충분히 누구나 반타작 할 수 있어요, 그죠? 6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국가기관이라는 등기관이라는 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사항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러고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등기법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도 개념적 징표가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요 개념적 징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란 장부하고 등기부란 장부 속에 어떤 사항이 기록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부 한번 가봅니다. 그죠? 등기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죠.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 맨 앞장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럽니다. 표제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찰 그래도 좋아요. 그죠? 명찰 그러죠. 이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표제부 그러고, 이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해당 부동산의 무슨 사항?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작은 공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표시번호란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번호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 이렇게 기록될 텐데 이 1, 2번을 뭐라 그래요? 표시번호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빈 큰 공란을 표시란 그래요. 그죠? 이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만약 토지 등기부라고 한다면 토지 표시사항, 그죠? 토지 표시사항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되고, 이게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될 거야. 건물 표시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그러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그래요. 그래서 건물 표시사항은 소지 구정면 이런 것 등을 기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표시번호 2번 이하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되냐면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이 토지나 건물이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외모를 바꿔나가는 사유, 변화되는 모습을 2번 이하에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로 표현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죠?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합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2번, 3번, 4번 이하에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등기부는 연속장부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2번 이하에는 토지나 건물이 후발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2번, 3번 이하에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좌우당간, 그죠? 등기부 맨 앞장을 표제부라고 하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필상,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등기부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맞아요. 이 등기부는 옛날 보관처식 등기부를 전제로 해서 그린 거야. 그죠? 보관처식 등기부는 이렇게 새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로 100%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전산 등기부는 가로쓰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전산 등기부는 칸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칸칸이 다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옛날 보관처식 등기부를 그릴 겁니다. 보관처식 등기부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놈이 전산 등기부를 그렸다라고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용은 100% 동일해요. 그죠? 내용은 100% 동일합니다. 이 표제부 다음 장이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 그럽니다. 그죠? 갑구 그런데 이건 선고구가 아니야. 갑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생겼대요. 요 작은 공란을 저쪽은 표시번호란 그런데 이쪽은 무슨 번호란? 순위번호란 그래요. 그죠? 순위번호란. 그러니까 갑구 이하 성터는 그 목적 부동산의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1, 2번이 기록됐던데 이 1, 2번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순위번호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빈 큰 공란은
저쪽은 표시란 그런데 이쪽은 뭐라 그래요? 상란 그래요. 그죠? 상란 그럽니다. 그러면 이 갑구상란에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그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갑구상란에 등기 목적란 가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누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원인란은 공란으로 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갔더니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우리 등기부 중에서 최초라는 등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로부터 파생이 돼 나갑니다. 그래요. 자,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처분을 했대요. 그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순위번호 2번 그래갖고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에 팔았다 뭡니까? 매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구상란을 딱 펼쳐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옛날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였다? 을임을 이 갑구상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권 변동 관계를 한눈에 이 장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을구 그래요. 그죠? 을구 그럽니다. 이 을구에는 그죠? 을구에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이야. 그죠? 나머지 물건. 그러니까 흔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을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순위번호란 순위번호, 상란. 그건 갑구하고 100%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용익물권 그래요. 그죠? 용익물권. 하고 뭐야? 담보물권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물권이 있네요. 그죠? 용익물권은 뭡니까? 했더니 목적 부동산의 사용가치 그래요. 그죠? 사용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 그래요. 담보물권은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 그래요. 그죠? 교환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 그러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호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라고 민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다 배웠을 거야. 지상, 지역, 전세권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권리도 있는데 그 권리를 보고 임차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래요. 그럼 만천하가 다 있지. 저당권 그러면 무슨 저당권 포함이다? 근저당권 포함입니다. 그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이란 권리는 점유를 해요. 그죠? 즉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근데 질권이란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요. 그죠? 그래.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데 권리질권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질권은 세목을 해요. 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권리질권하고 저당권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이러한 사항들을 이 을구상란에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등기 목적란에 가봤더니 저당권 설정 이렇게 기록돼 있고, 저당권에서 가장 핵심은 꾼돈, 즉 피담보 채권액이야. 얼마 꽂았습니까? 1억 원 꽂았대요. 저당권자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병식이입니다. 그래요.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있는 한, 그죠?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얼마든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1억, 그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 누구입니까? 정식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상을 기록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상, 건물 표시상을 기록하게 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게 되며, 을구에다가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에 관한 사항, 용익 물건이랄지 담보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장을 한번 묶어 봅시다. 이 세 장을 전부 합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그죠? 하나의 부동산. 즉, 1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선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원칙이야. 따라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을구상란은 둘 이유가 없어요. 그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등기고, 등기는 등기부라는 개념 아주 중요해요. 그죠?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 즉 용익 물건에 관한 사항하고 담보 물건에 관한 사항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봅니다. 지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적이란 국가기관의 자가 토지만에 대해서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적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자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6가지 개념적 징표가 있는데, 이 개념적 징표는 우리 지적법에서 주로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쓰이고 있다는 얘기고,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역시 등기 업무도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관이라는 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어떠한 사항을 부동산의 필상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이 정의 같은 것이 문제로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문제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이른바 우리가 공시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의야, 그죠?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확인을 함으로써 지적법이 개략적으로 어떤 법률이고 우리 등기법이라는 법률이 개략적으로 어떤 법률인지 한번 파악하고자 제가 그 본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적이고 이게 등기입니다. 그죠? 그래요.